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12번째 강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거는 역시 6곡지로 나눠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고조선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고조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BC와 AD라는 말을 쓰는데요. 한국어로는 기원전이라는 말을 쓰고요. AD는 기원후라고 얘기하지만 보통은 서기 2000년, 서기 2001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고조선이라는 나라, 한국의 처음 나라, 최초의 나라는 언제 생겼습니까? 바로 기원전 2333년에 생겼습니다. 2333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B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군 왕검이 이 나라를 만들었고요. 자, 이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먼저 한국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기원 전과 기원 후, 즉 서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기원전 2333년 기원전이에요. 이때 고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삼국시대가 생기게 되죠. 삼국은요, 고구려, 그리고 백제, 그리고 신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국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요, 결국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망하고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통일신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의 상황을 보면 아래쪽에는 신라가 통일을 해서 나라가 되고요. 이 위쪽에 또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데 그 나라가 발해, 대조영이 세운 발해고요. 해동성국이라는 별명,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일신라와 발해가 지나고 나서 고려라는 나라, 왕건이 세우게 되는데요. 이 고려라는 나라에서는요, 많은 문화재가 있으니까 이따가 문화재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요, 1392년 이성계가 세운 나라고요. 이 조선에서는요, 임진왜란과 세종대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제 침략기가 있었던 대한제국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독립운동을 하던 일제강점기까지 우리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시 한국 최초의 나라 고조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조선은요, 단군 왕검이 건국을 했습니다. 나라를 만들었죠. 언제요? 기원전 2333년, 아주 옛날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 거의 5000년 가까이 옛날, 그때 한국 최초의 나라가 생긴 겁니다. 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바탕은 기초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화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땅 위에 있는데요. 이 밑에는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죠. 옛날에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나 지도자가 죽으면 이렇게 묻은 다음에요, 고인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고인돌은 왕이나 족장, 리더, 지도자의 무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나라에는 당연히 법이 있겠죠.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팔조법이 있었고요. 이 팔조법을 보고 팔조법을 통해서 우리가 고조선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개천절은 언제입니까? 10월 3일이죠. 개천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한국 최초의 나라 고조선이 세워진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요, 개천절에는 단군 왕검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죠. 개천절, 최초의 나라를 기념하는 날이다.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고인돌은 고인돌 이렇게 생긴 고인돌은요. 족장의 무덤, 지배자의 무덤 이렇게 얘기했죠. 맞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기초로 바탕으로 했다. 네, 맞고요. 기원전 2333 2333년에 단군왕검이 세운 나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건 맞는데요. 3조법이 아니라 8조법이라고 얘기했죠.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네요. 자,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리는 날, 기억하는 날, 기념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10월 3일 개천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무덤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 족장 왕의 무덤은 무엇입니까? 고인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고조선에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만든 법률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8조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은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삼국시대는 역시 세 개의 나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세 개의 나라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써져 있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고구려에서 기억해야 될 왕은요.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 한국 역사에서요. 토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왕은 딱 한 명입니다. 자, 토라고 얘기했으니까 영토, 땅을 넓게 확장시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업적은 했던 큰 일은요. 바로 영토 확장입니다. 광개토 대왕 영토 확장. 자, 백제에서는 근초고 왕이 백제를 아주 크게 발전시켰고요. 신라에서는 진흥왕이 여러 왕이 있지만 특히 진흥왕이 통일을 준비했는데요. 통일을 준비했다라는 말을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했다. 기초를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통일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어려운 말도 알아두시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삼국통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줬던 곳이 있는데요. 바로 화랑도입니다. 자,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역시 군사교육도 했기 때문에 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젊은 사람들, 인재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요. 또 싸움도 배웠습니다. 전쟁에서 큰 역할, 통일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죠? 통일을 해서 끝났습니다. 누가? 신라가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통일신라가 전체를 차지한 게 아니라 이 정도만 차지했고요. 이 위에는 다른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발해라는 나라인데요. 발해는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건국을 했고요. 해동성국이라는 별명, 닉네임을 갖게 됩니다. 좀 더 봅시다. 통일신라에서는요. 중요한 부분은 장보고라는 장군이 군인이죠. 청해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무역, 바다를 이용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요. 해상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보고 덕분에, 청해진 덕분에 해상무역이 발달할 수 있었다. 특히 해상무역의 중심이 통일신라, 신라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발해라는 나라, 북쪽에 있는 발해라는 나라는 대조영이 건국을 했고요.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거는요.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광개토 대왕의 업적 한 일에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토 확장.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기능을 당당한
신라의 청소년,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젊은 사람의 단체는 무엇입니까? 화랑도. 신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보고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장보고가요, 신라와 신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완도에 설치한 것, 그리고 해상 무역을 발달시킨 곳, 여기는 바로 청해진입니다. 장보고, 완도, 청해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 고구려의 장수인 대조영이 오늘날의 지린성 지역의 도읍을 정하여 세운 나라로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별명이죠.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어갔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발해입니다. 밑에는 통일신라, 위에는 발해, 남쪽은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대가야를 정복하였으며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했다. 통일을 준비했다. 이 신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진흥왕입니다. 통일을 준비한 왕, 진흥왕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은 고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요, 왕건이 건국을 했죠. 건국은 왕건이 태조가 되어서 건국을 했는데요. 왕건이 한 일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고려 하면요, 종교를 불교를 숭상한 나라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고려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겼죠. 조선은요, 유교를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고려가 불교를 이렇게 선택을 했다, 왕건이 결정을 했죠. 자, 민생 안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요, 세금,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이렇게 줄여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죠. 자, 민생 안정과 민족 융합을 같이 알아봅시다. 안정적으로 살려면 싸우지 않아야 되죠. 싸우지 않아야 되니까 민족을 함께 이렇게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힘을 가지고 있었던 호적을요, 잘 대해줬어요. 그것을 후하게 대접해줬다.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고 따뜻하게 대줬다. 후하게 대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호족을 따뜻하게 대접했다. 자, 북진 정책을 봅시다. 자, 고려 땅은요, 고려 땅은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땅이 이 정도 있었는데 이 밑으로 남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위쪽으로 가서 영토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북진 정책, 위쪽으로 가서 우리 영토를 넓혀가자, 이런 북진 정책을 펼쳤다라고 알아두시고요. 대외고류, 여기에 개성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개성. 지금의 도시는요, 개경입니다. 북한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병란도라는 곳을 설치해서 무역의 중심이 되도록 했는데 중국, 당시에 송나라고요. 일본, 그리고 아라비아까지, 아랍 지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문화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네 가지를 좀 알아봅시다. 직지, 심체, 요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금속, 메탈로 만들어진 활자,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 책은요, 직지, 심체, 요절이고요. 자,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가 지금 어디에 있냐? 한국에 없습니다. 어디 있냐면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가 있습니다. 지금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팔만대장경은요, 몽골 침입 때 만들었고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몽골을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려청자는요, 이렇게 도자기를 말하는 건데요. 이 색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고요.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은요, 이렇게 집이에요. 절에 있는 집인데요. 절에 있는 집이 가장 오래된 나무로 만든 건축물이어서 유명합니다. 고려의 문화재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조 왕건의 정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나라 전체에 도교를 장려하여 많은 절과 탑을 세웠다. 이 부분은 맞는데요. 도교가 틀렸습니다. 도교가 아니라 불교죠. 불교기 때문에 절을 세웠죠. 자,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줄여주었다. 네, 아주 훌륭한 일을 했죠. 맞는 설명입니다. 민족 융합을 위해 지방 세력인 신진사대부를 후하게 대접하였다. 자, 신진사대부가 아니라 호족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자, 그 다음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려 했다. 남쪽은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라고 표현을 해야죠. 북진정책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고려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팔만대장경은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자 만든 대장경판이다. 네, 그 정신으로 이겨보자 라고 한 거죠. 봉정사 극락전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만든 목조 건축물로 추정된다. 네, 맞고요. 고려창자는 아름다운 푸른빛.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외국으로 많이 수출되었다? 이거는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려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이 수출되었죠. 직지심체 요절은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인데요. 이것은요. 최초, 세계 최초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는데 중요한 부분요. 지금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조선시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는요. 이성계가 건국을 했습니다. 1392년에 건국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대 왕이 세종인데요. 세종대왕이라고 얘기했죠. 세종대왕 이렇게 크다, 위대하다라는 별명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요. 세종대왕이 정말로 중요한 일, 국민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글 창제죠. 한글 창제는 1443년에 있었는데요. 세종대왕이 이렇게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만들어서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것은 훈, 민, 정, 음이라고 했는데 백성을 가르치다, 바른 소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이런 한글을 만든 거죠. 자,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1592년에 일본에서 쳐들어왔는데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지도자가 15만의 대군을 데리고 한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명나라로 가는 길목에 한국이 있어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한국에서 막히게 되죠. 자, 어떻게 막아냈는지를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요. 군인만 싸운 게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도 싸웠고요. 그 다음에 양반들도 싸웠습니다. 종들도 싸웠습니다. 스님들도 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싸웠다. 모든 국민이 다 싸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다와 육지 누가 어떻게 막았습니까? 바다에서는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요. 이 거북선을 가지고 이렇게 바다에서 막게 되었는데요. 몇 번 지고 몇 번 이겼어요? 23번 싸웠습니다. 전쟁을 했는데요. 23번 이겼습니다. 100% 승리를 했던 장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육지에서는 권율 장군과 곽재우 장군이 일본군과 싸워서 한국을 조선을 지켰습니다. 자,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틀린 것을 찾는 문제죠. 모든 소리를 발음대로 적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한글이 대단한 문자라고 하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이라고 얘기했죠. 맞는 표현이고요. 4번을 봅시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글자와 책의 이름이 맞는데요. 자, 글자를 쓸 수 있게 됐어요. 누가요? 모든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식한 사람,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글자를 쓸 수 있게 만든 그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한글은 인정받고 있죠. 대단하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나라 곳곳에서 양반, 노비, 승려까지 모든 국민이 의병을 일으켜서 싸웠다. 네, 맞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이 맞고요. 한산대첩, 명랑대첩, 이건 잘 모르겠지만 거북선은 알겠어요. 바다에서 거북선을 가지고 지켰던 장군은요,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자, 권율이 이끄는 조선군과 백성들은 행주산성에서 힘을 합쳐 왜군을 무찔렀다. 이것도 맞고요. 자, 3번 이순신이 바다에서 싸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조선 후기에는 실학이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학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학문인데요. 이런 것들은 옛날에 없었는데 조선의 뒷부분,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청나라, 당시에 중국, 그 중국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또는 외국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학문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학이 발달했고요. 그런데 외국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좀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한 거죠. 그것을 쇄국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한 것을 쇄국정책이라고 한다.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썼죠. 그런데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안 들어옵니까? 알았어. 그리고 갑니까? 아니죠. 그래도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막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침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이 있었는데요. 외국의 세력, 특히 어떤 세력?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오게 되고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강제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점령한 기간, 그래서 일제강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본이 강제로 점령을 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자, 우리는 강제로 점령하면 안 돼. 너희 가! 라고 운동을 하게 되죠. 그것을 독립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독립운동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힘으로 싸우는 것을 얘기하죠. 총과 칼로 싸우는 것, 무장투쟁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평화적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시위를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독립만세운동, 3.1운동이 있죠.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운동이고요. 자, 이런 운동, 3.1운동에서는요. 유관순이라는 고등학생, 지금으로 치면은 고등학생, 당시에 17세 소녀가 이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이 유관순을요, 누나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자, 봅시다.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방금 말했던 유관순 누나입니다. 3.1운동을 이끌었고요. 김구 선생님은요, 백범일지를 썼던 분으로 유명한데 상하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있었습니다. 진짜 정부는 아니고요. 임시정부라고 해서 지금은 한국에 없지만 그때는 잠깐만 외국에 중국의 정부를 만들었는데요. 임시정부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휘했던 분입니다. 자, 안중근 의사는요.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그러니까
한국을 점령하고 있던 지도자를 사살하게 됩니다.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되죠. 자, 김자재는 무장투쟁을 했던 장군입니다. 특히 청산리 대첩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요, 도시락에 폭탄을 넣었어요. 그리고 몰래 공원에 들어가서 중요한 행사를 하고 있던 일본 군인들, 일본 지도자들에게 폭탄을 던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일을 했던 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19년 28 독립선언이 계기가 되어 일어난 운동인데요. 온 결의가 참여한 독립만세운동, 대한독립만세라고 외쳤던 그 운동은요, 바로 3월 1일,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 독립만세운동입니다. 독립운동가인데요, 백범일지를 썼고요. 상하이 임시정부를 이끌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임시정부를 지휘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김구 선생님이죠.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습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독립군 장군, 어떤 장군입니까? 김좌진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폭탄 누구예요? 도시락 폭탄을 던져 일본군의 주요 인물을 죽인 독립운동가는요, 바로 윤봉길 의사입니다. 자, 역사를 공부하는데 갑자기 돈이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돈이 나왔죠? 자, 지금은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돈은 왜 나왔을까요? 바로 화폐에 나오는 인물, 화폐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돈을 보면요, 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물들을 기본으로 해서 인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 속 위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10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0원에는 다보탑, 50원에는 벽, 100원에는 이순신 장군, 500원에는 학이 있습니다. 100원짜리에만 사람이 있네요. 1000원에는 퇴계 이왕, 5000원에는 율곡이, 만원에는 세종대왕, 5만원에는 신사임당이 있는데요. 신사임당은 여자네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예요. 유일하게 5만원짜리 신사임당만 여자입니다. 자, 그림을 봅시다. 5만원짜리 신사임당 유일하게 여자 딱 한 명 있는 거고요. 세종대왕 만원짜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한글을 창제했다,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천원짜리와 1000원짜리에 있는 퇴계 이황 선생과 율곡 이 선생님은요, 학자예요. 조선의 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다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 신사임당과 율곡이는요, 이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반대로 이 사람의 아들이 되겠죠. 모자 관계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00원짜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전에는 딱 한 명만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100원짜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자, 조선시대 성리학의 기초를 세우고 청렴한 삶을 산 것으로 유명하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000원권 지폐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겠죠? 퇴계 이황 선생님입니다. 이퇴계 선생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퇴계 이황과 함께 손꼽히는 조선의 정치가이자 학자로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5000원권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선생님이고요. 율곡이라고도 합니다. 율곡 이 선생님입니다. 다음 중 한국의 지폐 속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만원권 지폐에는 이순신이 있다. 만원권 지폐에는요, 세종대왕이 있죠. 그리고 이순신은요,
100원짜리, 이순신 장군은 100원짜리에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지폐 속 유일한 여성이다. 네, 맞습니다. 5만 원권 지폐에는 신사임당이죠. 지폐 속 유일한 여성 신사임당이 5만 원권에 있습니다. 이 이는 지폐 속 유일한 고려시대 사람이다. 아니요, 조선시대 사람입니다. 모두 다 조선시대 사람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 인물이 그려진 동전. 동전은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가 있는데요. 여기를 봅시다. 10원짜리에는 다보탑이 그려져 있죠. 다보탑은 경주 불국사에 있는 탑입니다. 50원짜리는 벼 이삭이 들어가 있고요. 농사를 잘 지으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500원짜리에는 학이 있는데요. 이 학은 평화와 장수,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평화로우세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00원짜리에는 우리의 이순신 장군, 바다에서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한국의 인물, 돈을 중심으로, 화폐에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자, 그 밖의 인물을 몇 명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김홍도 선생님은요, 화가, 그림을 그리는 분인데 서민들의 생활 모습, 그러니까 보통 모습을 생생하고 재미있게, 흥미롭게 그린 사람입니다. 자, 재미있다라는 표현은요, 해학적이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따 문제를 풀 때 나오니까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고산자 김종호 선생님은요, 대동여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전국 지도인데 대한민국 지도가 전체가 이렇게 다 나온 전국 지도는 처음이었습니다. 뭐가요? 대동여 지도가요. 김종호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자, 김대중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옛날 대통령인데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이고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해학적으로 재미있게 그린 속화로 유명한 조선 후기의 화가는요, 김홍도 선생님이죠. 한국 역사 최초로 국토 전체가 그려진 지도, 전국지도라고 얘기하는데 최초의 전국지도는 김정호 선생님이 만든 지도입니다. 어떤 지도입니까? 대동여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인 최초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지금까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노벨상,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제15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모의고사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